이어서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를 활용한 사이클 판별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로소 집합은 무방향 그래프 내에서의 사이클을 판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방향성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이러한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를 사이클 판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향 그래프에서의 사이클 여부는 DFS를 이용해서 판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건 바로 무방향 그래프에서의 사이클 판별 알고리즘인데요. 사이클 판별 알고리즘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그래프에 존재하는 각각의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며 두 노드의 루트 노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find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이때 루트 노드가 서로 다르다면, 즉 서로 다른 집합이라면 두 노드에 대해서 합집합 연산을 수행해서 같은 집합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루트 노드가 서로 같다면, 즉 이미 같은 집합이라면 사이클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간선에 대해서 이러한 1번의 과정을 반복해서 모든 간선이 다 처리될 때까지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그래프에는 사이클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그림을 통해서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를 활용한 사이클 판별 알고리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모든 노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부모로 설정하는 형태로 부모 테이블을 초기화합니다. 이는 앞서 확인했던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의 기본적인 초기화 단계와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이클이 존재하는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처음엔 이처럼 각각 노드에 대한 부모값이 자기 자신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이클 판별을 위해서는 각각의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며 간선을 구성하는 이 두 개의 노드에 대해서 합집합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이 간선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노드 1과 노드 2의 루트 노드는 각각 1과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번호에 해당하는 노드 2의 부모 노드를 1로 변경합니다. 다시 말해 노드 1과 노드 2에 대해서 같은 집합에 속하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부모 테이블이 갱신됩니다. 이어서 그 다음 간선인 노드 1과 노드 3을 잇는 간선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1번 노드와 3번 노드에 대해서 각각 find 함수를 호출한 뒤에 그렇게 찾은 루트 노드에 대해서 합치기 연산을 수행해서 같은 집합에 속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현재 노드 1과 노드 3의 루트 노드는 각각 1과 3입니다. 그래서 더 큰 번호에 해당하는 노드 3의 부모 노드를 1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두 개의 간선까지 확인한 결과 현재 1번, 2번, 3번은 모두 같은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간선을 확인하는데요. 이 마지막 간선에 포함되어 있는 이 노드 2와 노드 3번은 이미 같은 집합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루트 노드를 확인했을 때 모두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같은 집합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는 사이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간선 정보를 확인했을 때 이미 두 노드가 같은 집합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 간선으로 인해서 현재 그래프에 사이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합치기 연산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이클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서로소 집합을 활용한 사이클 판별 알고리즘의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find parent 함수와 union parent 함수는 앞서 다루었던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find parent 함수는 경로 압축 기법을 적용해서 보다 빠르게 루트 노드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노드의 개수와 간선의 개수를 모두 입력받고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를 위해서 부모 테이블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는 이처럼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 사이클 변수의 값으로 false 값을 넣어준 뒤에 이제 모든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합치기 연산을 수행합니다. 두 원소가 이미 같은 집합에 속해 있다면 사이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발생했다고 체크한 뒤에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즉 노드 A와 B가 같은 집합에 속해 있지 않다면 같은 집합에 속할 수 있도록 합집합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사이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사이클이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노드의 개수는 최대 10만 개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부모 테이블을 초기화합니다. 이어서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를 그대로 구현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간선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간선에 포함되어 있는 두 원소가 이미 같은 집합에 속해 있다면 사이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집합에 속해 있지 않다면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집합에 속하도록 합집합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또한 완전히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번 현재의 간선을 확인하면서 두 원소가 서로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 그렇다면 사이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합집합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